예, 표현 대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기본서는 140페이지부터요. 예, 요약집은 45페이지 테마 18번부터입니다. 예, 세 가지의 표현 대리를 확인합니다. 먼저 125조의 표현들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를 확인합니다. 자, 먼저 요건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갑이란 본인, 을이란 무권 대리인, 병이란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노라 표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뒤에 통지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시험에 정답은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무슨 통지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입니다. 지문에는 등장하지만 정답은 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이 무권 대리 행위함에 있어 표시한 상대방과 사이의 행위여야만 해요. 이 무권 대리 행위가 표시한 상대방과 사이의 행위여야만 한다. 셋째는 표시한 범위 내의 행위여야만 해요. 넷째는 이 무권 대리 행위가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행위하러 왔다는 것을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 하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이 무권 대리인을 표현 대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도 무권 대리인이란 표현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세부적인 몇 가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대리권 수여 표시가 가능하다. 묵시적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롯데호텔 나이트클럽 화재 사건을 설명드렸지만 그걸 설명드린 이유가 이 판례를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측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을 성낙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인해도 무엇이 될 수 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될 수 있다. 남이 내 직함이나 명칭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해도 묵인해도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될 수 있다 하는 판례를 기억하고 표시한 상대방과 사이의 행위여야만 하는데 이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어요.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광고 등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할 때 만약 광고를 했다면 광고를 본 모든 자들이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표시한 범위 내의 행위여야만 해요. 표시한 범위 내의 행위여야만 하기 때문에 표시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면 조금 있다 할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125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만 해요. 법률이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자가 추정되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을 누가 입증할 것인가?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누구다? 본인이요. 정답 안 됩니다. 입증 책임. 그리고 125조의 표현 대리는 본인이 숙권행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권행위 했노라 표시한 표현 대리이기 때문에 125조의 표현 대리는 숙권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 대리이기 때문에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돼요. 그럼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대리에서 일정한 사항을 적시하고 법정 대리,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지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는지라는 지문이 등장하면 이거 하나만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모든 사항은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됩니다. 까지가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럼 관계된 내용으로 판례를 볼 것인데
자,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갈 것이 조금 이따 할 126조, 129조와 달리 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그 어떠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도 이와 같은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성립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125조의 표현대리는 무권 대리인이 그 어떠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럼 125조의 표현대리에 관계된 판례를 가볍게 확인할게요. 책이 여러 권이라 혼란스럽더라도 자 53페이지에 테마 13번이요. 판례집이요. 자 1번 판례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말입니다. 126조와 129조의 차이점 125조의 표현대리는 126조와 129조와 달리 박스에 굵은 글씨요.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어떠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2번은 묵시적 대리권 수여 표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서 3번 판례요. 타인에 대하여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자가 있다면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즉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는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4번이요. 등기부상 명의자인 매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매도인이란 의미는 등기 명의만 있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매도했다는 전제입니다. 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매도정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런 서류를 교부하였다면 실상 매매에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서류를 갖고 나오면 제3자 상대방은 그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등기부상 명의자인 매도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권 대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매도 정서를 교부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위임장 등을 교부했다면 상대방 제3자가 바라볼 때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점 하시고 126조의 표현 대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 대리는 첫째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갑이란 본인, 을이란 무권 대리인,
병이란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 무권 대리 행위가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이 무권 대리인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은 존재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대리권은 존재하는데 왜 무권 대리인이다? 기본적인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면 유권 대리가 될 것인데 기본적인 대리권을 넘은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권 대리인에게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넘는 행위, 무권 대리 행위 했기 때문에 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요건은 오히려 셋밖에 없기 때문에 더 쉬워 보이지만 관계된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대리 중에는 126조가 제일 중요해요. 표현대리를 물어보면 10중 8구는 126조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관계된 내용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25조와 구별한다면 125조의 표현대리는 그 어떠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126조의 표현 대리는 반드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 기본적인 대리권은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 종류를 암기할 가치는 전혀 없어요. 대리행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기본적인 대리권과 그것을 넘은 행위는 동종 한 가지 동자 동종 유사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건축 허가의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고 수권행위했다고. 그럼 건축 허가에 대한 수권행위 했다는 말은 기본적인 대리권은 공법상 행위할 대리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기본적인 대리권을 이용하여 만약 매매 계약을 해버렸다면, 즉 사법상 법률행위 했다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대리권은 공법상 행위고 무권 대리 행위한 것은 사법상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대리권과 그것을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대리권과 그것을 넘은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를 대법원 판례가 해석하기를 선의 및 무과실로 해석하고 있을 뿐 법률 규정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정당한 이유는 누가 입증할 것인가 라는 게 다툼이 생겼는데 학설은 대립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입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권 대리의 입증 책임은 이건 정답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억해야만 해요. 다른 입증 책임은 기억 안 해도 126조의 표현 대리의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판례가 누가 입증한다고 말한다? 상대방이요. 는 꼭 기억하시고, 그럼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대리행위 할 때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무권 대리행위가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전부 다 들고 나왔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할 때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무권 대리인이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럼 상대방이 바라볼 때는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없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종이 쪼가리 하나 안 들고 나와서 입만 들고 나왔다고. 근데 나중에 중도금 지급식이나 잔금 지급식이 도래했을 때 뒤늦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나왔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대리행위, 무권 대리행위가 매매라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인지 악의 또는 과실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원칙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판례예요. 오늘 대리를 시작할 때 설명드렸어요. 무권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대리행위의 외형이 있는지를 보시라고. 본인이 을에게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이 을에게는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잖아요.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는데 이때 본인이 교부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두고 병일한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 기본적인 대리권은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인데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것을 넘는 행위를 했네. 그럼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126조에 표현되리네.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두고 매매하는 것은 을이 자기 부동산을 팔아치우는 모습이지 갑의 부동산을 팔아치우는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대리행위에 외형이 있다 없다. 이 경우에 현명을 합니까? 현명하면 미친 거 아니냐고. 현명하면 제가 저급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을 팔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멘붕 상태에 빠져버려. 이 녀석이 미친놈인지 아닙니까? 대리행위의 외형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126조에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래서 표현대리, 무권대리를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자주 물어봐요. 을이 갑으로부터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말은 대리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무권 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 대리 성립 안 합니다. 그럼 관계된 판례를 한번 볼게요. 예, 판례집 54페이지 테마 14번입니다. 먼저 1번 판례 성립 요건이요. 126조의 표현 대리는 반드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성립하는 표현 대리입니다. 그때 기본적인 대리권은 종류를 묻지 않기 때문에 표현 대리권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쪽 박스 126조의 표현 대리는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은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현재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다만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면 129조의 표현대리권을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하여 그것을 넘은 행위를 했다면
126조의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대리권이 인정되고 부정되는 것은 한번 보시고 한 장 넘기시고 56페이지요. 126조의 표현 대리를 성립을 부정한 인정하지 않는 판례 5번이에요. 양가로 1번이요.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판례입니다.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 기본적인 대리권 있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권을 설정한다면 대리행위에 외형이 있다 없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권 설정하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매매를 했던 담보권을 설정했던. 그래서 오히려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시험에는 잘 안 물어봅니다. 왜? 넘지 않았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기 것처럼 담보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들이다 아니다. 시험에는 주로 이거 물어봅니다. 매매를. 이렇게 물어봐도 126조의 표현들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쪽 박스를 시험에 주로 물어본다고.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제3자에게 다시 매매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무권대리 할 때 무권대리도 대리행위를 해야 돼. 되겠습니까? 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지 무권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양가로 1, 2를 묶으시고 2번이 간혹 시험에 오기도 해요. 1, 2를 묶은 이유는 표현만 전혀 다르지 논리가 똑같아요. 양가로 1, 2는 대리행위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즉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갑,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어요. 근데 임야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뭔가 행위를 했다면 자기 소유 부동산처럼 처분한 거잖아. 대리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즉 무권 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대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무권 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양가로 3번 해볼게요. 대리 행위인지 아닌지를 보자는 취지의 지금 이상하게 이 판례가 잘 수험생에 와닿지 않는 모양이에요. 양가로 3번도 포인트가 대리행위인지 아닌지를 넣게라는 취지예요. 대리행위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현명하지 않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 속여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했다면 대리행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무권대리나 그 일종인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판례요.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에 관련된 판례. 양가로 1번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줄여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대리행위할 때, 대리행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아래쪽 판례 암기하지 않아요. 만약 무권 대리행위가 매매계약이라면 매매에 대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리권 이런 건 있지만 그걸 넘은 행위 매매계약할 때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기 위해서는, 즉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매매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다 들고 나왔다고. 그럼 병이 볼 때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계약 체결할 때는 종이 쪼가리 하나 안 들고 나왔다가 비로소 잔금 지급 시기, 잔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고. 대리행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학설은 대립하고 있지만 누가 입증한다가 판례다? 상대방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의 입증 책임은 126조에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한다는 게 판례. 이 입증 책임은 정답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만 한다. 다른 입증 책임은 정답은 잘 안 돼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 다음 129조의 표현 대리를 확인합니다. 물론 126조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예,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 대리. 예, 논점이 별로 없어요. 독자적으로 오지선다화하지는 않고 표현 대리를 큰 문제를 만들 때 관계된 사항이 지문에 등장할 뿐입니다. 그 중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를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요건이요. 이 무권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첫째, 무권 대리인은 과거에는 종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는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여야만 해요. 그리고 이 무권 대리 행위가 종전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여야만 해요. 넷째는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만 해요. 그럼 세 가지 표현 대리를 다시 비교합니다. 125조의 표현 대리, 애초부터 그 어떠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어도 성립하는 표현 대리. 126조, 반드시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해야만 성립하는 표현 대리. 129조, 종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어야만 성립하는 표현 대리. 그러므로 125조하고 126조, 129조의 차이점은 125조는 그 어떠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125조와 129조는 반드시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거나 과거에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126조와 129조는 애초부터 그 어떠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는 표현 대리가 126조와 129조입니다. 예, 구별하시고. 자.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이지, 만약 종전 대리권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버렸다면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129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을 요하는 것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추정되는 선의 및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선의 및 무과실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누구다? 본인이에요. 그럼 오늘 입증 책임을 4개 했네요. 모두를 100% 기억할 필요는 없고 126조의 정당한 이유만 기억하는데, 시험에 필요한 무권 대리의 입증 책임이 4군데가 있어요. 강의한 순서대로 설명하면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상대방 선의 및 무과실 추정돼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 안 져도 돼. 무권 대리인이 입증한다고. 125조, 129조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 추정돼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본인이 책임 안 져도 돼. 본인이 입증해. 126조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누가 입증해? 상대방이요. 그래서 본인이 입증하는 게 2개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의 입증 책임을 물어보면 원칙 본인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하나 있고 무권 대리인이 입증하는 게 하나 있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건 꼭 기억해야만 한다. 126조에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입증한다면 말이 안 되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권 대리인하고 상대방 사이의 관계예요. 본인이 들어올 자리는 있다 없다? 없어. 한번 들었으면 됐고, 입증 책임은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갑니다. 그리고 법률이 이 상대방을 제3자라 규정해 놓고 있다고. 이 상대방을 제3자라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 상대방을 제3자라 규정해 놓고 있거든. 그래서 아까 저기서 앞 시간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복습하면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상대방을 법률이 무엇이라 규정해 놓고 있어? 제3자라고. 그럼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표현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 이 자만 제3자로 보고 있다고. 이 자만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이에요. 만약 이 상대방이 정하고 또 거래했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성계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깎아주는 건 있다 없다? 없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129조에 관계된 판례를 하나 볼게요. 자, 59페이지요. 1번 판례를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자, 이해를 해볼게요. 자, 칠판을 보시고, 자,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무권 대리인이 당연히 무권 대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냥 대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 직접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직접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하면 당연히 129조가 성립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복대리인이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도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판례예요. 다시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직접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도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 말을 달리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자잖아요.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도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판례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한다면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리권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26조의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줄여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직접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만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도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를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표현 대리 종합에 관계된 사항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무효와 취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